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11월 1일이고요. 오늘 11월 증시 전망 예보를 할 겁니다. 국장. 현재 날씨는 태풍 경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지나가고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태풍이 한 차례 더 몰아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뉴스와 환율, 코스피 코스닥 차트 분석을 통해 주식 시황을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번에 제 이제 영상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이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8월이래. 10월 전망을 사실상 100%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시황 전망을 하는데 계속 맞았다고 하는데 진짜 다 맞았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제 시황 전망은 맞을 확률이 아마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 좀 어려운 시황일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또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말씀해드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 가자지구 난민촌의 공습, 하마스 근거지 장악했다.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사들이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주가가 힘이 없이 밀릴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이런 기사들을 봐서 말씀드리는 거 보고 자,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레바논서 작전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이란이 직접적인 개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고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국제유가가 10월에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음봉. 혼조세를 보이면서 이제 월봉상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 이거 하나가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지금 11월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이란이 진짜 전쟁을 일으키나? 아니면 안 일으키나? 이거에 대해서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수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크게 밀리고 있고 국제유가의 추이를 반드시 11월에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은 자, 가계부채 위기 시 IMF 몇십 배 위력, 문정부 때린 당정대. 어, 가계부채 위기 시 IMF 몇십 배 위력 맞고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 시기에 가계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 사실 이 가계부채 문제는요. 어떤 전 정권에서 시작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가 유동성을 공급하면서부터 08년도 이후부터 쌓아 올린 그런 부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그것이 극대화됐어요. 극대화. 그러나 코로나 때 만약에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한국은 벌써 금융위기에 빠졌을 겁니다. 원래는 코로나 때 금융위기에 빠졌어야 됐어요. 전 세계가. 다만 그것을 돈을 풀어서 그것을 극복을 했고 다만 그 극복 이후에 버블이 이제 붕괴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붕괴를 하느냐 마냐의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같은 경우는 아이고 잠시만요. 예, 만약에 한국 같은 경우는 진짜로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백악관 이제 호재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백악관 11월 미중 정상회담 기정 사실화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합니다. 11월에 미중 정상회담을 할 경우에 이 부분이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8 전쟁에 대한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 호재가 증시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어쨌든 증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10월에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 11월에 호재가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계획 중인데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분명히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예, 전쟁 이전에. 그래서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제대로 이제 호재로서의 그 역할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아마 호재가 묻힐 수도 있어요. 묻힐 수도 있고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확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전쟁, 28 전쟁의 확전 여부 그걸로 인해서 원유가 국제유가가 오르는지 그거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보시면 지금 이미 추세를 다 돌파하고 지금 여기서 도치 캔들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도치 캔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도 충분히 있고 아니면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결국에 한국이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달러로 환율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쉽게 1,400원을 일단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400원을 가면 좋은 게 아니겠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장기 추세를 다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고환율을 유지할 거는 당연한 걸로 보이고 당연히 또 고환율을 유지해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환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언제든지 튈 수 있지만 이게 틀려면 결국 국제유가의 급등. 요게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이 국제유가의 급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이 날 겁니다. 자, 이거 차트 한번 보시면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도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반등이 한번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거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내렸어요. 일단은 코스닥이 더 많이 내렸죠. 코스피보다. 그죠? 코스닥이 더 많이 내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코스피의 추가 하락보다는 우리가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지금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 21선이나 요 지금 추세선들이 돌아가고 이 지금 내리는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11월에 우리가 V자 반등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11월에 관망을 하면서 얘가 횡보를 하거나 횡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횡보하는 게 아니라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11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0월도 중요했지만 저 일단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쵸? 코스닥은
지금 장전이라서 지금 4분 전 뜨는 거예요. 코스닥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저점을 이탈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전 저점을 이탈하는 이런 흐름이 솔직히 여기 이탈하는 이런 흐름이 만약에 11월 달 안에 나올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마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겠죠? 근데 11월에 추가 하락이 나오고 제 생각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11월에 이란이 직접적인 개입을 결국에 하고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 저점을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미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 어차피 V자로 나올 가능성은 낮으니까 좀 11월을 관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11월을 얘가 이제 어떻게 추세 전환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뉴스는 무엇이 나오는가 보시면서 느긋하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추세를 전환하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추세 전환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추세 전환을 못 할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계속 밀리는 거죠. 21선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예. 그래서 11월은 결국엔 좋지 않을 거고요. 일단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서 먼저 에코프로 볼까? 삼성전자 한번 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선이 다 돌아갔고,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패닉셀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럼 얘가 패닉셀이 나오는 이 과정에서 코스피가 더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마지노선 2300에 도달을 해 있기 때문에 아마 2300을 지지하고 반등하는 흐름은 한번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되 만약에 이대로 추세가 좀 무너져서 잘못돼서 금융위기나 뭐 이런 대공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그렇게 증시 바라보셔야 되고 11월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이 얼마나 버텨주느냐. 추가 하락이 제한적이고 나스닥이 버텨준다면 국장은 좀 버틸 수 있어요. 실제로 코스닥은 좀 많이 내렸어요. 그죠? 나스닥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 많이 내렸으니까 나스닥이 좀만 버텨주면 얘가 반등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좀 어쨌든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증시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중요한 달이니까요. 이번 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2월에 산타랠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산타랠리가 나올지 아니면 12월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한번 11월을 지켜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